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혼조 양상을 보인 채 마감이 됐죠. 네, 현지 시간 13일 미국 3대 지수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부진 우려의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은 미국 뉴욕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숫자가 현지 시간 13일 기준 10,0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길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주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거의 19만 명에 달하는 감염 사실이 보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날 앤드류 쿠모 주지사는 신규 입원 환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일일 사망자 수도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본다고 말을 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앤서니 파우치 연구소장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규제가 풀릴 것이라며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 또는 단계적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발표될 대형은행, 투자은행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6개월 이내에 경제가 재개가 되고 회복되는 가장 낙관적인 V자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투자은행들은 올해 큰 폭의 수익 감소를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용 부분에서만 300에서 500억 달러 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 상황은 현지 시간에 따라서 발표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3대 지수 이날 개장 직후 하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1분기 실적 예상치 하락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여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하락 출발에 등락을 거듭했지만 전거래일 종가보다는 훨씬 더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낙폭을 전혀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39% 떨어진 23,39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소폭 유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0.48% 오른 8,19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낙폭을 막판에 만회하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 넷플릭스가 7%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 여기에 아마존도 함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1% 넘게 빠졌습니다. 2,761포인트 거래를 마쳤고 이 하락폭을 줄여나가지 못하고 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이렇게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혼란스러운 모습인 가운데 상품 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품 시장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오르는 반면에 유가가 크게 또다시 하락하는, 게다가 유가의 경우에는 장중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한 채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국제 금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금값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00달러를 넘어서서 이제는 7년 내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7년 내 최고치는 이렇습니다. 지난 2013년 2월에 1,769.5달러를 기록했던 기록이 있는데 지금 현재 1,765.6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7년 내 최고치에 비해서 약 4달러 정도만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 가격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달러가 많이 풀릴 것이다. 달러 약세에 의한 금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장중에는 1,711.7달러까지 오르면서 이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지 선물시장 마감 가까이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24.9달러 정도로 24.3달러 정도로 굉장히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을 모두 다 반납한 채 하락으로 전환된 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감산, 원유 감산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다 보니까 유가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된 겁니다. 0.6% 하락하면서 22.6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금리는 좀 상승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금리와 달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품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장혜진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1,000만 배럴이 아니라 2,000만 배럴을 감산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rump says OPEC and allies are looking to cut 20 million barrels a day, not the 10 million. 트럼프 대통령은 오펙 플러스가 최근에 970만 배럴에 가까운 감산에 합의를 했는데 이보다 더 상당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의 감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모색하고 있는 수치는 1천만 배럴이 아니었다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경제를 재개한다면 이 에너지 산업은 지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강해질 것이며 따라서 하루 970만 배럴 감산은 실제 감축 범위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종 합의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2천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다른 나라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번 감산이 수요 약세에 따른 유가 하락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유가와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최악은 지났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뉴욕주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미국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많은 확산세를 보였었는데요. 최악은 끝났다, 정점이 지났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우리는 코로나 확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이 최악은 끝났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뉴욕주에서는 지금 미국 전역에서 사망자가 22,800명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뉴욕주가 10,000명 이상의 이 사망자를 발생시킬 정도로 뉴욕주는 코로나의 진앙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뉴욕이 진정되면 미국도 진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쿠오모 주지사도 과연 언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것만큼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너무 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 다시 코로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 그렇다고 이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경제 활동을 또 재개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시점을 언제로 찾아야 될지 미국 당국자들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드의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포드가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6%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포드는 이번에 세금 공제 전 손실이 6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고 전했고요. 또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 총 매출은 340억 달러가 예상된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는 팩트셋 전망치였던 372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전년 대비 403억 달러였던 전년 대비와도 15.7% 감소한 수치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포드의 최고 재무관리자는 우리의 대차대조표를 강화하고 금융 유동성 최적화를 위해서 모든 펀딩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현금 보유를 늘리기 위해서 추가 파이낸싱 옵션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포드는 2분기 초부터 제조 공장 및 공급 체인을 다시 가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포드의 1분기 실적 오는 4월 28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넷플릭스가 어려운 시장 환경 내에서도 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넷플릭스의 주가는 7%나 급증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바로 우리가 흔히 집콕주라고 얘기하는 곳으로 투자자들이 쏠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을 보면요. 올해만 22% 넘게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14% 올해 하락했던 것에 비교하면 굉장히 대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넷플릭스만의 일은 아닙니다. 아마존이나 그리고 슬랙 그리고 줌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윌리엄 블레어 IB에서는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오는 3월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물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대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반면에 조심스러운 경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다른 IB인 니드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필수 소비재가 아닌 것들에 대한 비용은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는 넷플릭스에게도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분석 모두 다 합당해 보이는데 어떤 것이 더 나아 보이는지 저희가 투자 의견은 잠시 후 2부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겠습니다.